안녕하세요. 존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기본 세 가지를 언급하였고, 그것은 복리의 이해,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의 상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혹시 앞에 영상을 보시지 못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지금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빚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물가 상승에 맞서서 복리의 수익 구조로 수익을 점점 늘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하는 큰 그림입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그때 누구에게 또 언제 팔 것인가? 또 그걸 하려면 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그 세 가지를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요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사줄 수 있는 바이어의 집단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언제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은 어느 시점에 발생할 것인가? 이는 최초 계획한 수익보다 같거나 높은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사서 홀딩할 때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종종 여러 이유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언제라는 원칙과 더불어 어떤 리스크 혹은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차트는 내가 어떤 물건을 오늘 파란 점이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떤 가격으로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서 판매된 가격과 시점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Y축은 가격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란 점이 100이라는 가격으로 내가 어떤 시점에서 샀을 때 이 빨간 점은 그 후 판매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1번의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투자는 바로 2번이죠. 5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결국 같은 가격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동안 벌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바로 3번입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투자로 이런 3번 같은 투자를 매년 할 수 있다면 저는 엄청난 큰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의 개념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복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어떤 적정한 수익률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약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10%의 수익이라도 20년 동안 꾸준히 낸다면 약 670%의 큰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들쑥날쑥한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월급이나 비즈니스 수입으로 약간의 종잣돈을 만든 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일정 금액으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전반적인 투자 상품을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투자를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안전한 투자로 꼽히는 은행 적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예금 같은 경우 복리의 이해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 장기 투자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에 또 매년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번 수익이 더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은퇴자들이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적은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의 유통이 적어지고 경기가 활성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예금은 더 이상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위기 시에는 현금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산의 하락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동안 1%밖에 되지 않았던 수익이 50%, 100%의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투자 방식인 복리구조를 이용한 장기 투자와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같은 위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거래입니다. 주식은 앞에 은행 예금과는 달리 주식 보유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차익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배당에 관심을 갖고 우량주를 오래 홀딩해서 롱텀 투자로 큰 수익을 보는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북미에서는 주식 거래에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냅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수익의 50%가 텍서블 인컴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캐나다 토론토 주가 지수인 TSX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 약 20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전체 지수이기 때문에 퇴출되거나 부도가는 회사의 주가는 이 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동안 많은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이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아주 이상적인 매매를 꿈꾸지만 현실은 다르죠. 급락한 후 반등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손절을 하면 또 올라가고 또 추격 매수를 하면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발생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급락했던 주식이 중간에 약간 반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그것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어도 3, 4년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08년 급락 직전에 산 사람의 경우 다시 본전을 찾는데 5년에서 약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듯이 5년, 6년 후에 본전을 찾은 것은 절대 본전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식 거래는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등락의 파도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돈의 수익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오히려 잃었기 때문에 저의 복리 구조를 이용한 안정적인 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내가 투자를 결정할 때 보는 것이 언제나 이미 지난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위험성 때문에 오랜 홀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자로 살아남는 방법 찾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